I think eventually we're going to have lots of meetings on U.S. soil and on their soil, by the way. You know, that's a two-way street, on their soil also. 의사조치를 해제할 용의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의사 조치 해제 문제 주무부처 외교부입니까? 아닙니다. 함부로 이런 발언을 해도 됩니까? Well, they won't do it without our approval. They do nothing without our approval. 네, 정치와 호장용 시간입니다. 목요일 고정 패널이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김영우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북미 정상회담 얘기 좀 해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두 번째 회담에 대한 윤곽을 공개했습니다. 일단 시기는 중간선거 전에는 안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6일이 중간선거니까 그 이후에 하겠다. 그리고 그 전에 했던 얘기는 장소는 서너 곳을 고민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워싱턴, 평양, 셔틀 외교까지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박 의원님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지금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나 그들이 있는 장소, 즉 김정은 위원장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평양이나 워싱턴이나 먼저 평양 이렇게 셔틀 외교로 자주 회담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걸로 봐서는 맞습니다. 유력하게는 저는 미국 혹은 미국에서 워싱턴 제 바람이 있다면 만약 가능하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리조트가 있는 마라라고 플로리다의 마라라고에서 하면 어쩌면 북미 정상회담 2차 회담인데 그 딱딱해질 수 있고 아주 주제가 뭐 어마어마한 주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 휴양 리조트에서 좀 더 부드럽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지만 또 뭐 스위스의 뭐 영세 중립국이니까 스위스는 김정은 위원장이 유소년 때 유학을 했던 곳이고요. 익숙한 곳이고요. 그래서 그 세 곳 중에 한 곳이 좀 정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관측을 해봅니다. 네. 그런데 이 지난번 폼페이오 장관 4차 방북하지 않았습니까? 이 미국의 언론 그리고 일부 전문가들의 반응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풍계리 핵실험장 사찰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를 같은 차 두 번 팔았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뭐 미국 쪽에서 북한을 아직 못 믿고 있는 분위기가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제 그 핵 폐기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히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계속 강조하는 것은 그 핵무기 리스트거든요. 또 핵시설 리스트입니다. 근데 그 리스트에 대한 신고 없이 지난번에 풍계리 그 핵실험장 일부인지 전부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사진 기자들 불러놓고 폭발을 한번 했잖아요. 그때도 전문가들은 또 못 오게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또 풍계리 핵실험장 지난번에 폭파했으니까 이제 사찰 이걸 또 허용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 정말 같은 차 두 번 파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 능력이 전체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앞으로 검증도 하고 사찰도 할 텐데 리스트 제출은 없이 풍계리 가지고만 계속 지금 울고 먹으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조금 뜨악해하는 것 같습니다. 같은 차 두 번 팔았다는 비난도 가능하겠지만 판차 AS 잘해주겠다고 그렇게도 좋게 설명할 수도 있지 않을까. 짤막하게 이렇게. 자, 이번에 그 어제도 저희가 잠깐 다뤘습니다만 교황의 방북 여부 이게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열렬히 환영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지금 교황청에서 나오는 소식은 대변인 발인데 초청이 공식적으로 도착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 간다 안 간다 이런 그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문 대통령이 다음 주에 이제 가지 않습니까? 바티칸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북한의 초청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하게 될 텐데 교황이 방북을 한다는 거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세계가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평양을 가실 걸로 거의 확신을 합니다.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서 칩 니고시에이터 아주 수석
중재 협상가의 면모를 발휘한 이면에는 교황님과의 관계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독실한 가톨릭 신자. 제가 예전에 대통령이 되시기 전에 이렇게 개인적으로 뵐 때는 이런 말씀을 가끔 하셨어요. 대통령님의 이제 어머님이 아주 평생을 아들을 위해서 정말 성심성의껏 기도를 해주셨다. 네. 그 힘이 오늘날 그 문재인이라는 그 정치가가 있게 한 힘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한 두어 번 들은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가톨릭에 대한 그런 신뢰, 신앙심이 교황 성화와 연결이 됐고 교황께서도 아주 굿뉴스로 답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교황께서 평양을 간다, 김정은 위원장과 만난다는 것은 저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일단 가톨릭의 정말 대성하신데 평화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뭐 김정은 위원장도 그렇고 또 교황님도 그렇고 어떤 전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북한이 사실상 공식적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종교의 자유, 특히 이제 가톨릭의 어떤 그러한 북한에 있는 교회의 어떤 개선이랄까 새로운 위치 그런 것이 얘기될 수 있고 간접적으로는 북한 우리 이제 미국에서 특히 우리 사회에서도 지적을 합니다만 인권에 대한 북한 인권에 대한 어떤 간접적인 메시지도 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 뭐 국제사회에서 보기에도 북한이 국제사회로 이렇게 연착륙을 하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아주 효과적인 방법 중에 그렇습니다. 하나가 교황을 통하는 상징이라고 그런 거라고 얘기들 하는데 김영희 의원께서는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저도 사실 카톨릭 모태신앙이고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박범계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은 기왕에 가실 거라면 인권에 대해서도 그렇고 북한 자유화, 개혁 개방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무게 있는 메시지를 좀 던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황 또 카톨릭의 어떤 최고신데 인권의 어떤 대변자 아니시겠습니까? 프란체스코 또 교황께서는 특히 낮은 자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그런 정신으로 계속 이제 교황 그 직을 잘 수행해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도 이번에 좀 어떤 그 무게 있는 좋은 의미 있는 메시지를 던져주십사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이번에 그 가장 지금 핫한 부분이 강경화 외무부 장관의 발언입니다. 5.24 조치 해제 검토 이 발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국회에서 뜨거웠죠, 그렇죠? 외통위에서 저는 뭐 외통위는 아닙니다만 지금은 그 외교부 장관은 언제 어디서든지 외교부 장관의 한마디 한마디는 그거 자체가 외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또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근데 5.24 조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제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5.24 조치 해제에 대해서 말이죠. 그렇게 얘기했다가 바로 후에 또 그렇지 않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어요. 또 사과까지 하고 그랬는데 그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현안에 대한 그 숙지 그러니까 조금 덜 돼 있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제가 조금 받아요, 평소에. 그래서 그게 좀 걱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5.24 조치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5.24 조치가 취해진 근본 원인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거 어느 정권이건 떠나서 그래서 이것은 천안함 폭침이라든지 연평도 포격 또 그전에 이제 박광자 씨 피살 사건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내려진 대북 제재 조치란 말이에요. 대북 지원을 안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또 밀접하게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5.24 조치에 대해서 이렇게 일관성 없는 발언을 같은 장소에서 두 번이나 했다는 거는 굉장히 좀 외교적으로 문제가 있다. 강 장관이 물러서기는 했습니다만 5.24 조치가 이미 좀 유명무실한 거 아니냐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 이명박 정부 시절에 만들어졌는데 그 다음에 다시 완화를 됐고 그렇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좀 유연한 그런 식으로 됐는데 지금 와서 이게 해제를 많이 하는 그 말 자체가 사실은 좀 늦은 것이다. 이미 시대가 지났다 이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일단은 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 5.24 조치와 관련된 번복한 발언이 있었고 사과도 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크게 나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유는 제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법사위 때 이제 가끔 출석하시면 뵀는데
현안에 대한 숙지가 없다는 이제 김영우 의원님 말씀에 조금 이의가 있고요. 그보다는 굉장히 외교장관으로서 외교적 언사를 안 하시는 편이다. 그래서 좀 뭔가 좀 이렇게 재밌는 거리가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셔가지고 오히려 저는 좀 약간 좀 너무 말씀을 삼가시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 사실 이 오이사 조치 해제 검토 그리고 후에 이제 번복 발언이 나왔습니다만 그 전에 보면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아까 말씀하신 김영우 의원님 말씀하신 핵신고와 관련해서 그것을 연기할 수 있다라는 그런 발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드디어 대한민국의 외교부 장관답게 외교적 언사를 구사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이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참신하게 느껴졌고 청와대도 매우 창의적인 접근이다라는 그런 반응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제 오이사 조치로 들어가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오이사 조치라는 것이 그것이 딱 나와 있는 게 아니라 현재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유엔 특히 미국의 대북 제재 결의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우리만의 조치로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사실은 아니죠. 네. 그런 측면에서 통일부 장관이 오이사 조치 해제 검토는 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해서 봉합이 되는 국면이라고 보는데 그러나 나비 효과처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저는 그냥 단순한 실수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뭐 외교적 언사로서 가능했을 법하지 않느냐. 네. 저는 오히려 그렇게 해석하는 측면입니다.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외교적인 언사라고 보기에는 조금 위험했고요.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기획된 것이라고 한다면은 글쎄요, 이건 또 한미 동맹의 또 문제도 있고 또 국제사회와 우리가 공조를 맞춘다고 하는 대북 제재에 대해서 말이죠. 그런 면에서는 좀 구멍이 생기는 거라 저는 어제 조금 혼란스러웠고 좀 안타까웠습니다. 네, 어쨌든 제 그래서 입장은 트럼프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또 이 발언 나오고 나서 미국 승인 없이 한국이 이렇게 할 수 없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게 이제 그 얘기예요. 이것은 뭐 우리가 기분 나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미국 승인 없이 한국은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게 아니라 결국 대북 제재라고 하는 것은 국제사회, 유엔 안보리 결의와 다 또 연관돼 있으니까. 다 연관이 돼 있죠. 네. 또 미국의 또 대북 제재, 또 대한민국 정부의 대북 제재 다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공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그 언급이 좀 부적절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 역시 트럼프답다. 승인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한국 정부와 조율 없이는 뭐 이렇게 표현했으면 좋았을 텐데. 나이스 영어로 했는데 승인이라고 표현해가지고 거침없죠.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건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의 자존심 좀 상하다, 네. 상한다 하는 그런 느낌을 지울 길이 없어요. 그러나 네. 역시 지금 3국 간에 트럼프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이 3정상 간의 일종의 밀고 당기는 고도의 전략 전술적인 그런 머리 싸움을 하는 과정이라 또 이해해 줄 만도 하다 이렇게. 자, 다른 국감 얘기도 좀 해야 되니까요. 국감이 국회의원들의 자신의 그 활동을 알리는 그런 홍보의 장이긴 합니다. 그런데 어제 국감 첫날에 유독 이색적인 증인들이 많이 나와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일부 의원 가운데는 뭐 과한 퍼포먼스라는 비판도 좀 있었는데 준비된 영상을 보시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